외국인이 단 하루에 3조 원을 샀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가였던 날입니다. 이상하죠? 보통 최고가면 팔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은 반대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구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6일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7,426을 찍었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였습니다. 6,058조 원입니다.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날 일어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조 1,878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단일 거래일 기준으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것도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찍은 바로 그날의 말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날 매도를 선택했습니다. 최고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가인데 더 오를 수 있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정반대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고가 그날에 오히려 대규모로 샀습니다. 단 하루에 3조 원이라는 거액을 썼습니다. 이게 단순한 수급 이슈가 아닙니다. 이 선택에는 분명한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구조를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스피는 지금 가격이 최고가입니다. 하지만 가치의 최고가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째, 외국인 매수 구조가 2026년에 달라졌습니다. 진입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3조의 이유가 보입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SK 하이닉스를 보고 계신 분, 코스피 최고가 뉴스에 사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 이 영상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얻어가십니다. 하나, 코스피 최고가인데 왜 저평가인지 알게 됩니다. 감이 아닌 수치로 직접 확인이 됩니다. 둘, 외국인 3조 순매수가 구조적 이유임을 알게 됩니다. 감이 아니라 설계된 흐름이었습니다. 최고가에 팔아야 할지, 지금도 사도 되는 구간인지, 이 판단 기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 가상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김지훈 대리. 34세입니다.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삼성전자 200주를 꽤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6일 오전이었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가 알림이 울려왔습니다. 장중 7,426을 돌파했습니다. 임대리는 화면을 두 번 확인했습니다. 지금이 수익 실현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좋은 매도 자리는 없다고 봤습니다. 전량 매도 버튼을 바로 눌렀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또 다른 알림이 왔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단일 거래일 기준으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대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파는 그날에 외국인이 3조를 샀습니다. 코스피가 최고가인데 도대체 왜 산 것입니까? 가격 기준으로 보면 둘 중 하나는 틀렸어요. 최고가 뉴스에 팔았더니 외국인은 오히려 삽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역설의 정체를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최고가 뉴스에 수익 실현하신 분들, 그 순간 외국인은 반대편에서 3조를 사고 있었습니다. 김대리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닙니다. 김대리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은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이상합니다.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뭔지 잠깐 설명드립니다. 주가가 이익의 몇 배로 거래되냐는 지표입니다. 내가 낸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인지 보는 겁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투자 매력이 큽니다. 코스피 주가 수익 비율은 지금 7.5배 수준입니다. 코로나 대폭락 저점 수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7.5배. 이 수치를 지금 보셨습니까? 코스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날입니다. 주가는 역대 최고, 밸류에이션은 코로나 저점 수준.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익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반도체와 AI 수요가 코스피 이익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익이 주가보다 빠르게 늘면 주가 수익 비율은 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가 저평가인 이유입니다. 코스피가 싼 이유, 이제 답 나왔죠? 아파트로 쉽게 비유해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1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동시에 그 아파트 월세도 함께 크게 올랐습니다. 임대 수익률로 계산하면 예전보다 오히려 싸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랐지만 이익이 그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최고가는 가격의 최고가입니다. 가치의 최고가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만 타이엑스 주가 수익 비율은 27.7배입니다. 3년 평균 기준으로도 21.8배입니다. 한국 코스피 주가 수익 비율은 7.5배입니다. 3.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이익을 내는 반도체 회사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만, 하나는 한국에 있습니다.
대만 회사 주가는 이익의 27.7배에 거래됩니다. 한국 회사 주가는 이익의 7.5배에 거래됩니다. 이익이 같은데 한국 주식이 훨씬 쌉니다. 여러분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고 상상해보세요. 수백억 달러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두 회사 이익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싼 쪽을 매수합니다. 이게 기관 투자자의 기본 판단 원리입니다. 이건 직감이 아니라 수치로 정해지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싼데 왜 그동안 외국인이 안 샀을까요? 사실 진입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을 사려면 별도 투자 등록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글로벌 기관 입장에서 한국은 진입 비용이 컸습니다. 그 장벽이 2026년 1월에 전면 사라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만 타이엑스는 흔히 대만판 코스피라 불립니다. 반도체 중심 구조가 한국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 타이엑스보다 코스피가 3.6배 이상 저평가됩니다.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명백한 매수 기회입니다. 지금은 첫 번째 이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7.5배, 타이엑스 27.7배입니다. 3.6배 이상 싸다는 이 수치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게 외국인 3조 순매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섹션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면 이 격차가 줄어드는 걸까요? 단순히 주가만 올라서는 격차가 쉽게 줄지 않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이익도 같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구조는 이익 성장이 멈춰야 해소됩니다. 그 이익 성장이 멈출 조짐은 지금 없습니다. 외국인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 주식이 싸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을까요? 이걸 보여주는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상승률입니다. 75.6%를 기록했습니다. G20 국가 중 단연 1위입니다. 2위가 튀르키예인데 29%입니다. 4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OECD 기준으로도 1위입니다. 세계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올랐는데도 주가 수익 비율은 7.5배입니다. 세계 1위로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바닥입니다. 수치로 보면 역설이 전혀 아닙니다. 이익이 주가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익 성장을 이끈 건 반도체와 AI 인프라입니다. 외국인이 3조를 쓴 건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 구조를 읽고 움직인 결과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투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했습니다. 서류 제출, 대기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글로벌 대형 기관 입장에서 한국 진입 비용이 컸습니다. 이 진입 장벽이 외국인 자금 유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금융위원회가 움직였습니다. 이 복잡한 절차를 전면 없앴습니다. 별도 투자 등록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통합계좌 하나로 바로 한국 주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수십 년 묵은 장벽이 사라진 겁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보셨습니까? 이미 싸다는 판단은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진입 장벽까지 사라진 겁니다. 외국인이 3조를 산 이유가 두 가지 다 설명됩니다. 첫째, 코스피 주가 수익 비율 7.5배라는 저평가 구조. 둘째, 통합계좌 제도 개편으로 접근 장벽이 제거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날 폭발한 겁니다. 3조 순매수. 이것이 그 정체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를 보여주는 수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시아에서 TSMC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삼성전자가 이 수준입니다. 아시아 시총 2위. 이 사실 보셨습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AI 분야의 대표 기업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2026년 1분기 룰 40점수입니다. 무려 145%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85%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0%입니다. AI 인프라 기업 중 최상위 성과입니다. 그 팔란티어가 한국 기업을 최상위권으로 언급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거론한 겁니다. 공식 석상에서 최상위 공급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에서 한국이 핵심입니다.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HBM을 씁니다. 그 HBM을 가장 잘 만드는 곳이 한국입니다. 이 수요 구조가 코스피 이익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HBM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HBM 상당 물량이 선주문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3년에서 5년 장기 공급 계약 논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주문 방식이란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수요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생산을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예측 기반 생산이 아닌 계약 기반 생산입니다. 이미 확정된 수요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코스피 목표치도 같이 보겠습니다. JP모건은 코스피 목표치로 8,500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8,400을 제시했습니다. 신한증권은 8,600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8,000에서 8,600 밴드로 봅니다. 지금 코스피가 7,400 수준입니다. 목표치까지 상당한 업사이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익 성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수요가 선주문으로 확정되면 이익 예측이 됩니다. 이익이 보이면 기관은 더 과감하게 삽니다. 이익이 늘면 주가 수익 비율은 더 낮아집니다. 더 저평가되면 외국인은 더 사고 싶어집니다. 이 구조가 선순환으로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사야 하냐는 겁니다.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조정이 올 수 있다. 그 말 맞습니다. 코스피의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정과 구조적 하락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구조적 하락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익이 실제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꺾이는 경우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무너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때는 주가 수익 비율이 올라갑니다. 저평가 매력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도 매도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HBM 선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한국 반도체를 최상위권으로 거론합니다. 코스피 상장사 이익 성장이 꺾일 조짐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정이 온다면 구조적 하락이 아닙니다. 이익은 성장 중인데 주가만 일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7.5배에서 더 낮아집니다. 코스피가 더 저평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게 할인 쿠폰입니다. 조정이 오면 더 많이 사고 싶어지는 구조입니다. 코스피 목표치 밴드는 8,000에서 8,600입니다. 이 수치가 지금 어떤 의미인지 보십시오. 지금 7,400에서 조정이 오면 목표 거리가 더 넓어집니다. 그 거리만큼 외국인의 매수 이유가 더 강해집니다. 이 선순환 구조를 지금 보셨습니까? 조정을 두려워하기 전에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이익이 무너지는 조정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주가만 흔들리는 조정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투자 판단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코스피 주가 수익 비율 7.5배입니다. 코로나 저점 수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대만 타이엑스 27.7배와 3.6배 이상 차이입니다. 이익 대비 주가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둘째, 2026년 1월 통합계좌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외국인 진입 장벽이 사라진 겁니다. 싸다는 판단과 장벽 제거가 같은 시점에 맞물렸습니다. 3조 순매수는 바로 그 결과입니다. AI 인프라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HBM 선주문이 한국 반도체 이익을 바치고 있습니다. 통합계좌 제도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 근본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저평가가 해소되려면 주주 환원이 중요합니다.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가 핵심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활발해질수록 외국인 자금이 머뭅니다. 배당 확대도 외국인 유입에 영향을 줍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가 늘수록 효과도 커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조정이 오면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이익 성장이 살아있는지 기준으로 보실 건가요?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외국인이 3조를 산 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오늘 이 영상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